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맑고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10도 이상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낮 동안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12월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데 평년 수준을 5도 이상 웃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먼지 걱정 없겠습니다. 다만 밤 사이에 기온이 크게 떨어져서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주 아침 기온은 3.9도로 어제보다 5도 이상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7도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5도에서 8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주가 4도, 영덕과 울진 6도, 포항이 8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과 영덕, 포항이 16도, 경주 17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가량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0도, 독도 1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 내려져 있던 풍랑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계속해서 너울성 파도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남부 해상에서 3m까지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는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린 뒤에는 급격하게 날씨가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물연대가 오늘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지난 6월 파업 이후 5달 만에 다시 한번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나선 건데요. 포항에 등록된 7천여 대의 화물차 대부분이 안전운임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철강 제품 운송 차량이어서 특히 품목 확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요구는 무엇인지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7년차 화물차 기사 장재석 씨. 매일 새벽 3, 4시쯤 포항 철강공단에서 철강 제품을 싣고 다른 지역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 인근에서 다시 철강 제품을 싣고 오후에 포항으로 돌아오는 장거리 노선을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 때와 올 때 운송료는 천차만별입니다. 철강 제품은 안전운임제가 적용되지 않아 화주마다 운송사마다 운송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쪽 사업장에서 제품을 싣고 저쪽 사업장에서 제품을 실을 때마다 운송료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매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하루 평균 10시간 넘게 운전을 하고 한 달 매출에서 유류비와 차량 유지비 등을 제하면 손에 쥐는 건 200~300만 원 정도. 이마저도 들쑥날쑥한 경우가 많아 많은 기사들이 매출을 맞추기 위해 과로에 시달리고 과적에 이른다고 합니다. 1톤을 상차하고 안 하고의 매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운송료가 정해지면 그래서 무리하게 과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안전운임제는 이런 과로와 과적, 과속을 방지하고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화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같은 제도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시멘트와 대형 컨테이너 두 품목에 한정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일몰제라 한 달여 뒤면 없어질 예정입니다. 이게 없어지면 저는 옛날에는 그냥 화주들이 900원에 갈래. 그러면 우리는 울면 겨자 먹기 싫어 가야 되는 거라.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품목도 철강, 자동차 등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품목 확대에 대해서 우리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논의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화물연대는 이번 총파업에 조합원 2천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물류 대란 등이 우려됨에 따라 포항시는 비상대책 상황본부를 가동하고 단계별 대응에 나섰습니다. 포항시는 주요 기업의 물류 운송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체 수송 차량과 해상 수송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찰은 비조합원 차량 운송 방해와 차로 점검, 차량 파손 등의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조사 후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업활동을 통해 건강과 활력을 되찾는 치유 농업의 효과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대안으로도 주목받으면서 활성화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전합니다. 청소년들이 텃밭에 키우는 작물의 이름이 적힌 팻말을 꽂습니다.
매주 한 차례씩 석 달 동안 친구들과 텃밭을 가꾸고 목공에도 함께했습니다. 작물이 푸릇푸릇하니까 약간 초록색을 보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약간 스트레스도 사라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 참여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보면 몸과 마음이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노인들에게는 특히 치매와 우울증 예방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울감은 68%나 줄었고 기억장애 문제는 40%가량 줄었습니다. 반대로 인지기능은 19% 증가했습니다. 교육을 하면서부터는 아주 그냥 활기차고 재미있고 모든 것이 다 좋아요. 식물을 가꾸고 활용하는 신체적 활동을 통해 감각기관이 자극을 받으며 마음과 몸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러 가지 인간들끼리의 상호작용인데요. 정서적으로도 또 물질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여러 가지 지지를 받으면서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그들의 정서적인 안정감이. 지자체 차원의 치유농업센터가 전국 최초로 경북에서 문을 열었고 치유농장 18곳이 과수와 원예, 장담극이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생산에 집중했던 1차 산업 농업이 건강 회복과 치유의 공간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생물인 개바다말의 서식지인 울진군 북면 나곡리 주변 해역 3.8제곱킬로미터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울진 나곡리 해역에는 바닷속 열대우림으로 불리는 개바다말이 넓게 분포돼 어린 물고기와 다양한 해양생물의 은신처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주요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와 경관 보전 가치가 큰 해역을 해수부가 지정하고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해 관리하는데 나곡리 해역은 동해에서 4번째, 전국에서 33번째 지정됐습니다. 경운기나 트랙터 같은 농기계를 오랫동안 생산해온 대구의 한 기업이 전기 오토바이와 스마트 로봇 제어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보고 모빌리티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이 전기 오토바이는 배달원, 이른바 라이더를 겨냥해 만들어졌습니다. 휴대전화 거치대와 키에 맞춰 조절 가능한 바람막이, 전후방 블랙박스를 장착했습니다. 운전 습관과 운행 정보를 수집해 소모품 교환 주기 등을 알려주는 시스템도 갖췄습니다. 라이더들이 충전을 기다리지 않고 곳곳의 거점 지역에서 충전된 배터리를 바로 교체할 수 있는 충전소도 개발 중입니다. 대구의 농기계 전문 생산 기업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전기 이륜차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단순히 제품만 만든 것이 아니라 제품 기반의 플랫폼을 얹어서 플랫폼 기반의 전동화 제품, 오토바이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국내에 그치지 않고 해외까지 동남아라든가 유럽 이런 전기 오토바이 수요가 있는 시장으로. 이달 대구 국가산업단지에 완공된 공장에서 내년부터 전기 오토바이 연간 3만 5천 대, 전기 트럭, 골프 카트 등을 연간 2만 대 생산합니다. 2026년까지 14만 5천 대까지 만들도록 생산 라인을 늘립니다. 성장 속도가 빠르고 확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게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강점입니다. 전기로 움직이는 골프장 카트입니다. 향후에는 차체를 키우고 안전성을 높여서 마을버스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국내 전기 이륜차의 30%를 대구 기업이 생산했을 만큼 대구는 이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대구시는 최근 성서산업단지에 미래차 구동전장 부품 실증 지원 센터를 열어 관련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동 전장 부품 실증 센터를 통해서 새로운 모델과 부품 개발을 지원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인프라인 충전 시설 확보에 앞으로 온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오토바이 수요가 많은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서는 지역 기업들의 행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주시가 중심상가 주차타워를 준공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중심상가 주차타워는 기존 부지의 2층 규모로 조성됐고 차량 209대를 댈 수 있습니다. 오는 30일까지 무료로 개방한 뒤 다음 달 1일부터 유료로 전환합니다. 경주시는 주차타워 건립으로 중심상가의 주차난을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최근 11월의 산불 발생 위험이 평년보다 매우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가을철 산불에 대비해 코로나19 처음으로 100헥타르 이상의 대형 산불 진화 훈련을 열었습니다. 이돈 기자가 전합니다. 희뿌연 연기가 야산에서 올라옵니다. 북사풍의 강한 바람을 타고 산 정상 쪽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얼마 뒤 헬기가 3,000리터의 물을 폭포수처럼 쏟아붓습니다. 경상북도가 안동 기란면의 한 야산에서 피해 면적 100헥타르 이상의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산불 진화 시범 훈련을 벌였습니다. 코로나 유행 이후 4년 만에 진행된 합동 훈련입니다. 산불 감시원이 산불을 발견한 이후부터 산불 전문 진화대와 산불 진화 헬기가 투입되고 산불 확산 예상 지역에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의 진화 전 과정을 연습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군에서 막상 산불이 발생하면은 그에 대해서 또 제대로 된 대응 체제를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친 여러 차례에 걸친 훈련과 경험만이 쉽게 산불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산불 전문 진화대가 쓰는 진화 장비도 최신형으로 바꿔 훈련에 투입했습니다. 기존 진화 장비보다 살수력이 3배 이상 커진 중형 기계화 산불 진화 시스템입니다. 기존보다 물을 빨아들이는 엔진의 힘도 훨씬 더 강해졌고 호스의 길이도 훨씬 더 길어졌습니다. 경상북도는 다음 달 15일까지 이어지는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에 산불 감시원 300여 명을 산불 취약지와 등산로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경북은 올해 봄철에만 울진 산척 산불을 포함해 6건의 대형 산불로 15,000여 헥타르의 산림 면적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산림청이 다음 달 15일까지 이어지는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이 평년보다 산불 발생 확률이 매우 높다고 밝힌 만큼 쓰레기 소각 등 화재 위험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도원입니다. 동북아시아 주요 거점 도시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동북아 CEO 경제협력 포럼이 어제 포스코 국제관에서 열렸습니다. 8회째를 맞는 올해 포럼은 비욘드 팬데믹, 아시아 지방정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는 주제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아시아 지방정부 간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경제협력 교류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 대표와 전문가들이 온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팬데믹과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공존 방안과 환동해권 물류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낮 동안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12월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데 평년 수준을 5도 이상 웃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먼지 걱정 없겠습니다. 다만 밤 사이에 기온이 크게 떨어져서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주 아침 기온은 3.9도로 어제보다 5도 이상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7도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5도에서 8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주가 4도, 영덕과 울진 6도, 포항이 8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과 영덕, 포항이 16도, 경주 17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가량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0도, 독도 1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 내려져 있던 풍랑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계속해서 너울성 파도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남부 해상에서 3m까지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는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린 뒤에는 급격하게 날씨가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